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승률이 0.16%밖에 안 되니까 정말 살짝 그냥 초록색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, 이 알트들을 보시면 여전히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 하락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지난 간밤에 28.7K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좀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 어제 일봉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,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제 다시 이런 급등 이후 신저점을 또 찍긴 했지만 그래도 말아 올리기는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6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제 일주일째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리플은 또 약세 속에 있고, 또 다른 알트들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, 그런데 어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이게 어제 늦은 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,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이 꽤 큰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또 막상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또 크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 소식이 나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떨어지다가 결국엔 28.7K까지 찍어서 그 이후로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 전혀 호재로 인식되지는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것은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일론 머스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페이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팔의 전신이 이 엑스닷컴, 그러니까 이 엑스닷컴 하게 되면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생각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페이팔의 창업자가 바로 이 일론 머스크고, 그리고 이 페이팔의 초기 이름은 엑스닷컴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엑스닷컴 도메인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또 트위터 이름마저 X로 또 바꿨던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 페이팔은 여기 보시면 모기업 이베이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더 큰 성장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페이팔은 이베이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베이의 판매액의 70%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 이베이에서 해외 직구를 굉장히 좀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, 그때 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페이팔이었어요. 왜냐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페이팔의 모기업이 이베이이기 때문에 이베이의 기본 결제 수단은 현재 페이팔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이베이의 판매액의 70%가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,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된다라면 이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호재로 인식이 될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, 먼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비트코인 재단의 전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이더리움이 10배 이상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이 분인데,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하는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 비트코인이 최소 25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며, 또 이 이더리움은 더 빠른 시간 안에 10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종종 말씀드렸던 이 인컴 샤크가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냐면, 이걸로 보여드리면 어떻게
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으며 기존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라고 좀 반문을 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인컴 샤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2023년 4월에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1분기 펀드 순자산이 909조 원이라고 하면서 투자 대기 자금이 껑충 뛰면서 MMF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MMF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시 대기 자금, 그러니까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. 즉 당장의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 주식 시장에 들어갈 잠재적인 매수 대기 자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4월달 이후로 이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4월달 이후로 이 4월달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 위치했던 증시가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MMF의 잔액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뭐 반드시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시를 매수할 수 있는,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자금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증시에서 투자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이 MMF의 역할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많아지고 잔액이 많아진다라면 이것은 추후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는 그 투자 대기자금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번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미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최초로 또 발행이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또 갖는 의미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목적은 실제로 그 사용량을 늘려가지고 이것을 통해 이익 창출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대중이 쉽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접하게 되는 것은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페이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금융사들 역시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페이팔 같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암호화폐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한 호재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것을 뭐 딱히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또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한 자료인데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한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서 이런 분석 자료를 올렸는데 그럼 바로 그냥 이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. 그래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지금 암호화폐 시총을 나타내는 월봉 차트이고 또 이쪽은 S&P 500의 월봉 차트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러면 이 S&P 500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밑에 MACD 지표가 있는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을 넘어가게 되면서 S&P 500도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총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시총의 MACD는 아직은 이 상승 전환된 캔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나오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현재는 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 살짝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만약에 곧 상승 추세 전환하게 된다면,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처럼 상승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 볼린저 밴드 중간값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코인 시총도 상승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요 트윗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총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코인 가격들이 상승을 보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이 트윗을 다시 보면
뭐 지금 뭐 비트코인 재단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예상보다 빠르게 비트코인이 25만 달러, 그리고 이더리움은 10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1800달러 선이니까 10배가 되면 한 18K가 되는 거네요. 그런데 또 다른 뭐 인플루언서가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, 2024, 2025년 가격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200K, 그러니까 20만 달러를 말하는 거고, 이더리움은 10K를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, 이더리움은 한 18K로 예상을 했는데, 그보다는 살짝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코인은 또 얼마로 예상을 하냐면, 뭐 에이다는 5달러, XRP는 10달러, 또 갈라는 1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갈라 1달러면 기존의 최고점도 넘어서 새로운 최고점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또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인데,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뭐 당연히 뭐 이분 말대로 상승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,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불장을 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다른 알트코인 역시 너도 나도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지난 역사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XRP만 봐도 2020년 12월에 이 SEC의 소송이 걸렸는데, 그래서 600원대 있었던 이 리플이 순식간에 200원 초반까지 대폭락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다음 불장 사이클이 오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리플 역시 무려 10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거의 2,500원까지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온다라면 정말 개 잡코가 아닌 이상, 뭐 사실 오히려 그 불장 때는 그런 잡코가 오히려 더 뛰는 경우도 있지만, 그러니까 정말 웬만한 뭐 메이저나 중메이저 알트들은 불장 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리플 가격의 하락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들이 참 부정적인 댓글들이 또 많이 보이는데,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보시면, 리플의 파티는 끝났습니다. 대한민국에 리플 보유자들 많던데 빨리 정리하세요. 그리고 항상 듣는 얘기, 이 리또속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종류의 이런 좀 댓글들이 꽤 많이 또 달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 이 당장의 가격만 보지 말고,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추후 불장 때 뭐 1억을 넘고 2억을 넘어가게 되는데, 이 리플이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혼자 머무르고 있을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심지어 이 SEC가 증권이라는 발목을 잡았을 때도 이때도 10배를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증권 이슈마저 이제는 사라진 상황이에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리플이 뭐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, 뭐 어떤 코인이 됐든 자기가 좋게 보는 코인,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공부한 코인에 투자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다라면 어떤 노이즈가 보이고 또 어떤 노이즈가 들린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. 뭐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도 있지만,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목적지는 2024년, 2025년 정도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움직임에서 그 가능성을 봐야지 미래 결말을 바라보는 그런 짧은 생각은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